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한눈에 담기 힘들 만큼 시야가 넓어지는 풍경들, 그런 멋진 풍경 앞에 서면요, 가슴이 탁 트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언제 어디서나 그런 자연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대부분 일상을 아주 복잡되는 도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겁니다. 오늘은 가슴이 탁 트이는 멋진 풍경, 그중에서도 산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조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의 산을 주로 작업하고 있는 조준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한국의 산을 촬영하게 된 것은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그 산 사진 그리고 뭐 풍경 사진이란 이런 분야가 사실 전업 작가로는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산이 좋아서 산 사진 작가 한 분을 따라갔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내려가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했는데 그 구름이 걷히면서 그 석양빛이 구름 사이로 쫙 퍼진 멋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산에 오르다 보면요. 네. 일반 그 취미로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도 카메라 배낭부터 뭐 삼각대 아주 많은 장비를 갖고 다니시는데 네네. 작가님도 많이 갖고 다니시죠? 네, 아무래도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잘 하려다 보니까 장비도 좀 많이 늘어나고 무게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킬로 정도 들고 다니세요? 촬영하실 때? 하룻밤 자지 않을 때는요, 가볍게 갈 때는 보통 한 20kg 정도, 또 며칠 있어야 되면 생존 장비나 이렇게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35kg 정도까지 35kg요? 네, 되곤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힘든 장비를 달고 올라가셔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작가님 여기 네. 어디죠? 날씨가 굉장히 맑은 것 같은데 시간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여기는 북한산이고요. 북한산 100군데를 만경대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은 도심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항상 많아서 이렇게 좋은 시야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적을 때, 이렇게 시야가 좋을 때 올라가시면 이렇게 쾌청하고 깨끗한 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장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네. 챙기는 장비 있으신가요? 산행하실 때 촬영. 저는 사실 촬영 전날 막 뭘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사실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요. 대부분 가방에서는 메모리나 배터리만 빼서 정리를 하고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식료품이나 이렇게 다시 보충해야 되는 것을 다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삼각대 정도가 좀 높고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촬영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이제 날씨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주간에 촬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비가 내린다거나 네네네. 이럴 때 이제 저도 뭐 당연히 레인커버 같은 걸 챙기곤 하는데 네네. 작가님은 어떤 장비 이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모든 게 다 산에 맞춰져야 되는데 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무게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급격한 상황도 걱정도 되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비해서 많은 무게를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용도로 이렇게 레스큐 블랭켓이라는 비닐로 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다녀요. 좀 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데 이게 네. 다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길이가 2m가 넘고요. 그러면 장비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예, 용도겠네요. 맞습니다. 그 산에서 체온을 뺏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수분이 묻게 되면 굉장히 체온을 빨리 뺏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갑작스럽게 온다면 이런 걸 같이 뒤집어 쓰면 장비나 가방이나 사람을 다 보호할 수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체온이 10도 정도가 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덮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체온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60g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핸드폰 반의 반 정도 무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준비해 두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행을 위해서 장비도 보호할 수 있고 네네. 촬영자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로 네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장비로 챙기신다는 거.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밤 사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예. 직접 촬영하신 거요. 네. 밤 사진 찍을 때 어떠세요?
비박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요, 비박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제 대부분 1,500곳 이상의 산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좋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신기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1,500곳 이상에서 촬영을 좋아하는데요. 한국에 1,500곳 이상 되는 곳은 모두 사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비박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법으로. 가능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대피소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기에도 대부분이 다 운행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피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밤하늘 촬영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타임랩스랑 이제 밤에 별 네, 네, 사진 네, 찍는 네. 거 배웠는데 이 사진 궁금해요. 어디서 촬영하신 건가요? 지리산 촛대봉이라는 피사체고요. 이곳은 세석산장에서 한 30분 정도를 진행을 하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겨울이죠, 지금 이건? 이거는 겨울 아니고요. 그 똑같은 촛대봉 사진인데 이 사진은 보름달이 떴을 때 사진이고요. 태양이랑 마찬가지로 이 전 사진은 해가 진다면 어두워지잖아요. 얘는 해가 지기 전, 말하자면 달이 지기 전에 달을 등지고 찍었기 때문에 전경도 살아있고 또 반대편, 사실 달이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반대편이기 때문에 별빛도 사진에 촬영이 되는 그런 사진이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뭐 많은 사진 있겠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사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힘들게 몇 시간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며칠씩 기다렸는데 못 찍고 내려오는 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10번, 20번 가서 한 장을 찍었다고 하면 사실 그 사진 한 장에 사연이 없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애착은 가지만 그래도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덕유산에서 능선을 구름이 넘는데 그 밤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가 사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사진인데 이 산에 가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나뭇가지가 한쪽은 길고요, 한쪽은 이렇게 짧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항상 그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요. 네. 능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으로 바람이 흐르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항상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 맞는 쪽 가지는 짧고요. 반대로 이쪽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점점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날도 마찬가지로 능선을 사이에 두고 기압이 이렇게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넘지 않고요. 이쪽 왼편에만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구름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이게 이제 그 압력 싸움이 풀렸나 봐요. 네. 그러면서 구름이 흘러 내려왔는데 다행히 또 이게 좀 위에서 누르는 이런 기압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넘어버리지 않고 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넘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진을 30초 장노출로 촬영을 한 거고요. 이런 사진은 제가 촬영하기 전에는 촬영된 사진을 보지 못했고 이 촬영한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이후로도 이런 걸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은 장면이었네요. 예, 저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감동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 듣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오늘 밤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사실 인터넷 그러니까 뭐 동호회죠, 온라인 동호회에 올리셨던 대형 카메라 리뷰였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요즘도 그 카메라 이용하시나요? 안타깝게 그 카메라가 대형 필름을 사용을 합니다. 8곱하기 10인치짜리 필름을 반절로 잘라서 쓰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지금은 많이들 사용 안 하시는 카메라죠, 사실. 대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필름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트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이 필름 사진은 자기가 자가 현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인허라든지 스캔이라든지 이런 뒤에 인프라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필름으로 대형 필름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자가 현상을 하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많이 알고 남아 있습니다. 있지 않으시죠? 저도 필름 뭐 카메라를 쓰고 있고 필름 쓰고 있는데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 사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색감 자체가요. 뭐 디지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름이랑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 발색이나 이런 특수한 색감을 그런 농도나 이런 것을 아무리 보정을 해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수한 필름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밤의 별을 장노출로
궤적을 그려지는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3시간 정도 한 컷으로 만들어진 사진인데요. 장노출로 담으신 예, 거죠? 장노출로 네. 담았는데 별에 있는 색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요. 또 상반치 불개라는 현상이 있어서 오랜 시간 노출을 하여도 노출이 오버가 돼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노출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촬영하고 나서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상을 하고 오는 동안의 그 설렘이라든지 이런 필름만의 행복을 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느끼지 못해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풍경 사진에 대한 팁 준비해봤는데요. 풍경 사진 찍을 때 수평선이나 지평선 기준으로 노출 차이, 그 밝기 차이 때문에 원하는 사진 얻기 힘든 경우가 아주 많죠. 이럴 땐 특별한 액세서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필터가 있죠. 자, 혹시 조준 작가님도 네. 필터 자주 사용하시나요? 필터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일단 필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풍경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PL 필터인데요. PL 네. 필터는 한 방향의 빛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록이나 이런 푸르름이나 이런 걸 찍게 되면 눈으로는 자세히 파악이 되지 않지만 반사되는 빛이 있고요. 그렇죠. 그 식물의 빛을 투과하는 빛이 있는데 이 필터를 돌려주면 한 방향빛을 커트해서 반사되는 그 너무 밝은 빛은 없애주고요. 그 녹색의 순수한 빛만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L 필터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 완성본에서 네. 컨트라스트를 약간 올려줄 수도 있고 색이 예.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지금 갖고 오신 것 중에 네. 좀 특이한 저희가 일상에서 보기 힘든 필터가 보이는데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떤 얘는 역할을 하는지.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해서요.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어두움에서부터 점점점 밝아지는 이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자연 상황에서는 하늘은 너무 밝고 땅은 너무 어두워서 촬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필터를 이렇게 적절한 선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그 밝은 부분을 점점 어둡게 하면서 한 장의 그 밝기를 정확하게 다 노출을 다 노출 담아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거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 필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그라데이션 필터도 이렇게 라운드로 돼서 네.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필터마다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필터는 필터마다 그 렌즈마다 이제 다 사이즈를 구비해야 되는 사이즈를 거고. 구비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제한이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점은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후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그렇죠. 되는 단점이 있고요. 겨울에 장노출 때 이거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사실 춥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죠.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필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각 필터 이렇게 렌즈에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는 안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 필터가 있긴 한데요. 네. 이게 문제가 이 필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밀착이 돼야 옆으로 새는 빛이 없는데요. 그 가이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틈이 발생하게 돼서요. 약간의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 문의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실은 필터를 거의 잘 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리 필터를 잘 대더라도요. 이게 사실은 렌즈와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이 약간 색이 돌아간다든지 위아래 색이 균형이 깨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필터를 댄 사진들이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질돼 버린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필터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조준 작가님과 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저도 문득 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요즘 등산하기에도 딱 좋은 계절이죠. 꼭 정상까지는 올라가진 않으시더라도요. 카메라 하나 가져가셔서 초록을 담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